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 오르기가 버거우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2개월 안에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고 다리 붓기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박선호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혈관을 뚫어주는 음식 3가지, 올바른 섭취 방법, 2개월 실천 계획까지 모두 가져가세요.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3가지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막히면 교통체증이 생기듯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음식으로 이 길을 다시 뚫어줄 수 있어요.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같은 길인데, 이 길이 조금만 막혀도 온몸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오랫동안 진행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매일 밥상에서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값비싼 건강 보조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만 드신다면 수치가 변하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격인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정말 고등어는 100번 말씀드려도 또 말씀드려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 혈액을 맑게 하고 기름기를 줄여주며 피가 끈적해져서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에서 굳어져 혈전을 만드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늘 피곤하다 하시고 혈압이 150 이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죠. 그분께 일주일에 2번만 고등어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압이 135까지 내려왔고, 무엇보다도 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약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식습관의 힘이 훨씬 컸습니다. 고등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냉동으로 사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간단히 구워도 되고, 된장찌개나 무조림으로 끓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울 때 기름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구수해지면서 영양도 챙기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리코펜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 경화를 막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이걸 잡아주는데 토마토만 한 게 없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방울토마토를 아침마다 몇 알씩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특히 한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10알을 2달 동안 꾸준히 드신 후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 한식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라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놓치기 쉽죠. 하지만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약처럼 쓰여왔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거의 천연 혈액 청소부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이 끈적거려서 잘 돌지 못할 때 알리신은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늘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마늘 덕을 본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셔왔고 한동안은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아 약의 용량을 점점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구운 마늘 2쪽을 반찬으로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반년 정도 지난 뒤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죠. 물론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조절한 결과였지만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가장 크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워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신다면 마늘을 많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식품도 내 몸의 상황에 맞게 섭취해야 효과적이고 안전하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혈관에 좋은 3가지 음식, 고등어와 토마토, 마늘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적게 자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고등어를 2~3마리 먹는다거나 토마토를 한꺼번에 몇 개씩 먹고 며칠은 안 먹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든 비타민이든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5알, 점심에는 고등어 반 토막, 저녁에는 구운 마늘 2쪽.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혈관 건강 영양소를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밥이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생활비가 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을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꾸다 보면 지출은 줄고 건강은 더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권하는 작은 팁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만큼 물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고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거리지 않으려면 충분한 수분이 몸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후로 한두 잔, 오후에 한두 잔, 저녁에 또 한두 잔.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두면 몸이 훨씬 가볍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어는 좋다고 하면서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좋은 오메가3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해로운 기름이 혈관을 망치게 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만 챙기시는데 그건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해서 오히려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마늘 역시 장아찌로만 드시면 절임 과정에서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있는 그대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싱겁게 드세요. 이 원칙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음식을 알았다면 어떻게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좋은 음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방법은 하루 세 끼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겁니다. 아침에는 부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5알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미역국을 끓일 때 황태 대신 고등어를 조금 넣어 국물 맛을 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아침부터 혈관 건강에 좋은 리코펜과 오메가3, 단백질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점심은 조금 더 든든하게 현미밥에 고등어 무조림을 곁들이고 나물 반찬에 마늘을 살짝 다져 넣어 드시면 됩니다. 현미 속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고등어와 마늘은 혈관 속 기름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가면서 오후 혈당도 안정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구운 마늘 2쪽에 시금치나 버섯나무를 곁들여 보세요. 그리고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소스로 활용하면 저녁 밥상이 훨씬 풍성하면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밥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루만 실천해도 혈압이 높게 치솟는 걸 막고 밤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74세 여성 환자분은 저와의 상담 후 이런 식단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밤마다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2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수치도 150대에서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남성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 저와의 상담 이후 매 끼니마다 토마토와 마늘을 꼭 곁들이자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내분이 챙겨주신 덕분에 한 달을 꾸준히 하셨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저녁에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밥상 위에 구운 마늘 2쪽을 올리든지 반찬 옆에 토마토 몇 알을 곁들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혈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여전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라고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한 끼부터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세 가지 음식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일 먹고 계시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